우크라이나 국방부 공식 추산 징집 회피자 200만 명. 이들은 전선이 아니라 지하실과 벽장 속으로 숨어들어 스스로 유령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국가 시스템에서 인구 200만 명이 통째로 증발한 것입니다. 20대 청년부터 삼촌뻘 장년층까지 군 순찰대를 피해 가족 모임조차 포기한 채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름이 공포가 된 사회, 200만 명의 이탈은 시스템에 대한 집단적 거부 선언입니다. 전국 병무청장 전원해임. 뒷돈 수천 달러의 면제 서류가 거래되는 추악한 실태가 이미 팩트로 확인됐습니다. 기득권 자제들이 국경을 넘는 사이 공정이라는 신뢰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참전 용사가 징집을 피한 사촌의 악수를 거부하는 비극이 속출합니다. 나만 왜 죽어야 하나라는 질문은 이제 가족과 이웃 사이를 증오로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습니다. 200만 명의 이탈이 만든 시스템의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총성이 멈춘 후 우크라이나가 마주해야 할 가장 잔인한 숙제, 오늘 그 실상을 해체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공식 통계입니다. 정보 갱신을 거부하고 사라진 인원 무려 200만 명. 국가 통제권 밖으로 200만 명의 행정력이 증발했습니다. 이들은 기록에 남는 모든 경제활동을 끊었습니다. 군 순찰대를 피해 지하실과 벽장으로 숨어들며 국가의 행정력은 이들의 문턱에서 멈춰 섰습니다. 발송된 징집 통지서는 주인 없이 되돌아옵니다. 등록된 주소지는 빈집뿐입니다. 국가가 보유한 데이터는 현장과 맞지 않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대중교통은 텅 비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실시간 단속 위치를 공유하며 숨어 다니는 수십만 명. 감시를 피하기 위한 집단적 움직임입니다. 노동시장은 즉각 타격을 입었습니다. 숙련공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며 제조와 건설 현장의 가동률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징집이 두려운 근로자들은 사직서를 던지고 숨었습니다. 기업은 인력을 지키고 싶어도 국가의 압박과 근로자의 기피 사이에서 마비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닌 사회적 마비입니다. 국가 신뢰가 붕괴될 때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거부권 행사입니다. 거리는 활력을 잃었고 상호 불신만 남았습니다. 누가 숨었는지, 누가 밀고 할지 서로를 감시하는 시선이 공동체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행정 공백은 공공서비스의 중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인력 보충이 안 되는 소방, 구급, 운송 현장 곳곳에서 균열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데이터베이스 오베리그를 가동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디지털망조차 피하는 200만 명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이제 징집은 거리에서의 강제 집행으로 변질됐습니다. 출근길, 마트 앞, 체육관에서 벌어지는 무차별 검문은 공포를 넘어 분노를 부릅니다. 시민들은 더 깊이 숨었습니다. 현행법상 거주지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국가와의 모든 접점을 스스로 끊어내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에도 피상이 걸렸습니다. 경제활동을 멈춘 200만 명분만큼 세수가 증발하며 국가 재정은 심각한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기업들은 인력난을 넘어 존폐 위기입니다. 인재들이 지하로 숨으며 기술 전수는 끊겼고 국가 경쟁력은 매일같이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 추산 200만 명의 이탈.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행정 시스템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벌어지는 참혹한 성적표입니다. 이제 징집은 거리의 일상이 됐습니다. 공연장, 헬스장, 대형 쇼핑몰 입구까지 징집관들이 배치되어 즉석 신분증 검사를 진행하는 광경이 수시로 목격됩니다. 현장에서 즉시 통지서를 발부하거나 거부 시 연행하는 강압적 집행 과정은 매일같이 논란을 낳습니다. 국가의 행정 집행과 국민의 생존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현장입니다. 새로운 징집법은 60일 이내에 정보 갱신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은 이 행정 절차를 거부했습니다. 정보를 등록하는 순간 징집 명단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법적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거주지 정보를 숨기는 이들. 이제 행정 데이터상 이들은 소재 불명 상태입니다. 국가와 국민 사이의 행정적 끈이 완전히 끊어진 셈입니다. 이런 행정적 증발은 국가 경영에 치명적입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모든 계획과 정책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고립은 사회적 소외로 이어집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200만 명은 이제 소비와 생산의 주체가 아닌 국가의 그림자로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실제 경제 지표는 더 심각합니다.
인력 부족으로 가동을 멈춘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생산 현장의 공백은 곧 국가 GDP의 하락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시스템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과태료 인상과 행정 제재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멈춘 이들에게 금전적 압박은 이미 실효성을 잃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도 마비됐습니다. 거주지 불명자로 분류된 200만 명에 대한 복지나 우편 업무가 중단되며 행정망은 거대한 블랙홀에 빠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디지털 추적조차 무력화시켰습니다. 은행 계좌 사용을 중단하고 현금 거래로만 버티는 이들은 국가의 디지털 통제망 밖에서 살아남고 있습니다. 시장은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구인 공고에는 지원자가 없고 징집을 피할 수 있는 음성적 일자리로만 인력이 몰리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징집을 우려한 남성들이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서 물류 공급망에도 차질이 빚어집니다. 생필품 가격은 뛰고 물류의 대동맥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 내 감시는 일상이 됐습니다. 징집 대상자를 신고하라는 압박과 이를 숨겨주는 이웃 사이에서 불신의 장벽은 더욱 높아져만 갑니다. 국방부 추산 200만 명의 이탈.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이기심이 아닙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안정과 공정에 대한 신뢰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처참한 행정마비를 부른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하실로 숨어든 국민들이 목격한 기득권의 추악한 민낯을 이제 공개합니다. 2023년 8월 우크라이나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국 모든 지역의 병무청장을 전원 해임하는 전대미문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시스템을 잠식한 거대 부패였습니다. 수천 명의 징집 대상자가 뒷돈을 주고 면제 서류를 샀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면제의 대가는 1인당 최소 3,000달러에서 15,000달러. 서민의 연봉에 맞먹는 이 거액이 누군가에게는 전선을 피하는 합법적 탈출권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데사의 한 병무청장은 뇌물로 스페인에 수십억 원대 호화 저택을 구입했다 적발됐습니다. 국민이 전선에서 죽어갈 때 그는 뒤에서 배를 불린 겁니다. 부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수십 명의 검찰 고위 간부들이 징집을 피하기 위해 허위장애 판정을 받아온 사실까지 폭로됐습니다. 기득권층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합법적 도피를 즐겼습니다. 대학원 진학이나 유학을 핑계로 국경을 넘은 이들 중 상당수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유전면제 현실은 지하실로 숨어든 200만 명에게 명분을 줬습니다. 돈 없고 백 없는 우리만 왜 죽어야 하는가라는 분노가 시스템급으로 이어진 겁니다. 정부는 부패 척결을 외치지만 이미 무너진 공정의 가치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국가가 내미는 모든 통지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패는 전산망조차 오염시켰습니다. 뇌물을 받은 해커와 공무원들이 국가 징집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인물들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적발된 병무 비리 수사 건수만 수백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적발되지 않은 은밀한 거래는 행정 시스템 전체를 불신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돈이 없어 전선으로 향해야 하는 이들의 분노는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부에 따라 희생의 무게가 달라지는 현실, 이것이 200만 명을 지하실로 밀어넣은 핵심 동력입니다. 정부는 서둘러 징집법을 개정하며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뇌물로 해외에 안착한 기득권 자제들의 명단이 온라인에 떠돌며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국가의 정의를 묻습니다. 법이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면 왜 나만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느냐는 근원적인 불신이 사회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국가 행정 시스템은 이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부패를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수록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한 또 다른 음성적 거래가 탄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만 유령의 나라는 곧 공정의 실종이 낳은 결과물입니다. 부패한 기득권이 만든 균열은 전쟁의 상처보다 더 깊고 잔인하게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전쟁은 전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거리와 가정집 내부에서는 전선에서 돌아온 자와 숨어버린 자 사이에 차가운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목격담입니다. 휴가를 나온 병사가 징집을 피해 숨어 지내던 오랜 친구의 악수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사선을 넘나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는 뼈아픈 질문입니다. 사촌 형제 간의 절연, 이웃 간의 밀고, 공동체의 신뢰를 지탱하던 실핏줄이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200만 명의 이탈은 가족이라는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뜨렸습니다.
부상병들의 분노는 더 직설적입니다. 휠체어를 탄 참전 용사들이 카페와 거리에 앉아있는 젊은 남성들을 향해 날선 비난을 쏟아내는 장면이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정부는 통합을 외치지만 현장의 온도는 다릅니다. 공평한 희생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전은 명예가 아닌 박탈감의 근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징집 통지서를 받은 자와 숨긴 자. 이들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전쟁터의 참호보다 더 깊고 험악합니다. 이런 증오는 국가 재건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총성이 멈춘 뒤에도 서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사회. 200만 명의 그림자가 남긴 지독한 상흔입니다. 갈등은 온라인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SNS상에서는 징집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이들의 호화로운 생활과 전선의 참혹한 풍경이 대비되며 매일같이 디지털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실제 징집을 피하기 위한 위장 결혼이나 허위 이혼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가족관계를 서류상으로 파괴하면서까지 국가의 추적을 따돌리려는 필사적인 선택입니다. 이런 기만은 공동체 내부의 신고 문화를 부추겼습니다. 포상을 바라는 밀고자가 늘어날수록 이웃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잠재적 적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라진 200만 명은 이제 교육 현장에서도 사라졌습니다. 대학가에는 여학생들만 남았고 남학생들이 사라진 강의실은 국가의 미래 지식 기반이 무너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닌 세대적 단절입니다. 200만 명의 남성들이 사회적 성장을 멈추고 지하실에 갇힌 시간만큼 이 나라의 발전 시계는 거꾸로 흐르고 있습니다. 전쟁터의 총성은 언젠가 멈추겠지만 이웃의 등에 칼을 꽂고 가족을 외면했던 기억은 영구적인 흉터로 남을 것입니다. 200만 명의 그림자가 남긴 가장 잔인한 유산입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조차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징집 기피를 생존권으로 볼 것인가, 비겁한 도피로 볼 것인가를 두고 종교적 윤리적 논쟁마저 격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 보고에 따르면 징집을 피해 숨은 남성들을 둔 가정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생활고와 사회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가정의 붕괴입니다. 젊은 층의 미래 포기 현상도 뚜렷합니다. 200만 명의 남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지하실에 은둔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인구 절벽은 전쟁 이전보다 더 가파르게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웃 간의 대화에서 군대는 금기어가 됐습니다. 누가 참전했는지, 누가 숨었는지 묻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칼날이 되는 사회. 이것이 시스템 붕괴가 가져온 정서적 참상입니다. 국가는 이 갈등을 해결할 동력을 잃었습니다. 행정력이 닿지 않는 200만 명을 범죄자로 규정할수록 국민들은 더 견고한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해 숨어버립니다. 심리적 단절은 곧 참여의 거부로 이어집니다. 투표, 납세, 공공질서 준수 등 국가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시민의식마저 200만 명의 실종과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추산 200만 명. 이 거대한 숫자는 이제 단순한 통계를 넘어 이 나라가 전쟁 후에 다시는 예전처럼 합쳐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상징합니다. 정서적 파탄은 이제 지갑의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숨어버린 노동력, 멈춰버린 생산 라인. 200만 명의 실종이 불러온 경제적 사망 선고의 실상을 이제 공개합니다. 지하실로 숨어든 200만 명은 경제 지표에서 가장 무서운 사라진 지출을 의미합니다. 소비가 멈춘 시장에는 활기가 사라졌고 내수 경제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생산 현장의 타격은 더 치명적입니다. 숙련된 남성 인력이 현장에서 증발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제조업 가동률은 전쟁 전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인력 부족으로 폐업 위기에 처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0만 명의 공백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산업 생태계의 붕괴입니다. 국가 재정도 파탄 직전입니다. 경제활동을 멈춘 이들로부터 거치지 않는 세금은 국가 부채를 급격히 늘리고 있으며 이는 결국 남아있는 국민들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물류 시스템도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운전 인력의 부족으로 식료품과 생필품 공급망이 끊기며 시장 물가는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솟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인재를 잃었습니다. 기술 전수가 끊긴 공장에는 노련한 장인 대신 텅 빈 기계 소리만 들립니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 매일같이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200만 명의 이탈은 이제 그림자 경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채널이 아닌 불법적인 경로로 노동력을 거래하며 국가의 통제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해외 자본은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노동력 확보가 불가능한 나라에 투자할 기업은 없습니다.
전쟁 복구를 위한 자금 수혈조차 불투명해진 팩트입니다. 이것이 200만 유령이 만든 경제적 성적표입니다. 총칼보다 무서운 건 국가의 혈관인 경제 시스템이 서서히 굳어가는 이 현실입니다. 지하실의 침묵은 곧 국가의 비명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시스템이 부른 이 경제적 파국은 전쟁 그 이상의 상처를 우크라이나에 남기고 있습니다. 가장 뼈아픈 건 숙련된 기술 인력의 단절입니다. 한 나라의 산업을 지탱하던 3040 핵심 기술자들이 지하실로 숨으면서 수십 년간 쌓아온 제조 노하우가 공중분해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의 40% 이상을 전쟁 비용으로 쏟아붓는 상황에서 200만 명의 세수 결손은 국가 재정의 대동맥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는 이제 외부 원조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처지입니다. 농업 부문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계의 빵바구니라 불리던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토지는 인력 부족으로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고, 이는 전 세계적인 식량 가격 폭등의 뇌관이 됐습니다. IT와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인재들도 실종됐습니다. 디지털 강국을 꿈꾸던 우크라이나의 미래 동력은 이제 지하실의 어둠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마비는 초인플레이션의 공포를 불러옵니다. 물건은 귀해지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며 숨어버린 200만 명과 남겨진 국민들 모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도 신뢰를 잃었습니다. 징집 대상자의 계좌를 동결하겠다는 행정적 압박은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불렀고, 은행들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립니다. 자국민을 고용할 수 없는 리스크를 피해 인근 국가로 생산 기지를 옮기며 우크라이나 내 일자리는 영구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가 인프라 유지 보수도 멈췄습니다. 전력망, 수도, 도로를 관리할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전쟁의 포화가 닿지 않은 지역조차 서서히 마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크라이나 경제부의 비공개 보고서는 경고합니다. 이대로 1년이 더 흐를 경우 국가 경제는 회생 불가능한 블랙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200만 명의 이탈이 만든 이 거대한 적자는 단순한 빚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가혹한 이자이며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입니다. 전쟁은 언젠가 멈출 것입니다. 하지만 총성이 멈춘 그날, 우크라이나는 전선에서의 승리보다 더 가혹한 사회적 성적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하실에서 숨어 지낸 200만 명과 사선을 넘나든 참전 용사들. 이들이 다시 이웃으로 돌아와 같은 하늘 아래 살아야 하는 운명적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선에서 목숨을 건 이들에게 지하실의 200만 명은 배신자일까요? 아니면 함께 보듬어야 할 국민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전쟁 폭구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부패한 기득권입니다. 뒷돈으로 징집을 피하고 호의호식하던 이들이 전후 재건의 주도권을 쥔다면 200만 명의 이탈은 영구적인 국가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숙명적인 과제입니다. 무너진 신뢰와 공정이라는 가치를 다시 세우지 못한다면 영토의 회복은 반쪽짜리 승리에 불과합니다. 200만 명의 유령은 국가에게 묻습니다. 법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희생해야 했느냐고 말입니다. 국가라는 시스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시스템의 공정이 무너질 때 국민은 가장 먼저 지하실로 숨어들며 국가라는 이름을 지우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지하실의 침묵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총성이 멎은 뒤 찾아올 진짜 전쟁, 신뢰의 회복을 위해 우크라이나는 이제라도 공정의 칼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200만 명의 행정적 실종, 전국 병무청장 전원해임, 그리고 가족 간의 절연까지. 우리는 오늘 한 국가가 겪는 시스템 붕괴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신뢰를 잃었을 때 치러야 할 공통의 대가입니다. 당신의 시스템은 공정합니까? 당신의 공동체는 안녕하십니까? 200만 유령의 나라가 던지는 이 무거운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